여러분 그 지금 수신료 TV 수신료 내시는 분, 안 내시는 분? 저요. 안 내세요? 굉장히 텔레비전 없앴어요.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아,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거 원래 몰라야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몰랐거든요. 예. 저는 심지어 이거 행정부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예, 그만큼 그게 바로 근데 이 제도의 맹점이에요. 우리가 내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TV 수신료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좀 그 잘 아시는 분들은 근데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TV 수신료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KBS에 내는 수신료예요. KBS에서 이 수신료 문제가 굉장히 뜨거워요. KBS 홈페이지 가보면요, 수신료에 관련해서 지들이 FAQ를 만들어서 한 10개를 올려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민감하다는 겁니다.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물론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19년도에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KBS 수신료를 그 KBS 직원이, 정확하게 말하면 KBS에 이제 위탁한 그런 어떤 용역업체 같은 데서 진짜 징수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띵동띵동 누구세요? KBS 수신료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료 내고 그랬어요. 그럼 돈이 잘 거치겠습니까? 잘 안 거치겠죠. 문을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시절에는 TV도 약간 그 수신율이 안 좋아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TV에 대한 불만도 많았대요. 그 시절에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TV가 없는 집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좋은 방송을 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BS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참고로 수신료는 2,500원이에요. 2,500원.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잘 보면 거기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가가지고 우리는 TV가 없다 그럼 빼줍니다. 하지만 아무 말 안 하면은 슬며시 넣어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수신료를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한전에 야 니들이 좀 거둬라. 우리 못해 먹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 니들은 전기료 징수의 어떤 그 끝판왕이잖아. 니네는 돈 잘 버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한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알았어 우리가 지금 하면서 얘네 이제 전기료를 걷거든요. 전기를 걷는데 전기료 고지서에 KBS 수신료를 넣어가지고 걷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수신료는 좀 안 낼 수 있었어요. 안 내도 뭐 끽해야 TV가 끊기는 정도일 텐데 또 그렇게도 못했고요. 근데 전기료는요, 이 돈을 따로 걷으면은 내가 요건 안 내고 요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500원만큼 빼고 내잖아요. 그럼 사실은 전기료를 안 낸 거랑 구별이 안 돼요. 전기료를 안 낸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총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까딱하던 전기가 끊겨요. 근데 전기를 끊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보통 전기료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이거를 안 낼 수가 없게 제도가 쓱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빠기치고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요 수신료 금액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금액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요 금액을 누가 정했냐면은 KBS가 정했어요. 지들이 오늘 한번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얼마 할까요? 해서 2,500원을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끝이었어요. 즉 행정부 내에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수신료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뭐 이거 수신료가 법적 성격은 특별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거기 특별 부담금이 한 500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먹는 물 먹어도 여기 특별 부담금에서 사실은 이제 나라에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그런 거 세금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런 거 니들이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돼? 국회에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맞다고 그랬어요. 맞아. 니네 말이 맞다. 수신료 금액 그리고 납부 의무자. 납부 의무자. 납부 의무자도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은 TV를 없앴어요. TV가 없으면 안 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TV 시청 시간에 따라서 차등을 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TV가 많은 집을 더 돈 많이 내게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사실 TV 안 보는 집도 되게 많아요. TV가 있지만. 그렇잖아요. 다들 넷플릭스 보지. 그렇잖아요. KBS 안 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전보다는. 그런데 그럼 이 납부 의무자를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TV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몇 대인지도 상관 안 해요. 그냥 세대당 2,500원이에요. 근데 그건 일종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니들이 정하냐는 거죠. 국회가 정해야지. 그래서 수신료 금액을 얼마로 할지, 납부 의무자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국회가 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자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알았어. 그러면 우리들이 대강 일단 정해서 안을 올리고 그걸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게.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거 올린다고 하면은 뭐 조금 이제
또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못 올리고 있어요. 수십 년째. KBS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수십 년째 수신료를 못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또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함부로 못 올리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서는 이겼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은 더 안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이번엔 뭘 건드리기 시작했냐면요. 요 한전에서 걷어가는 거. 요거를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야, KBS 수신료를 KBS가 걷어야지 왜 한전에서 걷도록 하냐? 그것 좀 아니지 않아? 라고 그것도 국회에서 하도록 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패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중요하지. 이건 중요하지. 얼마 거둘지, 누구한테 거둘지 중요하지. 근데 그거 다 정해주고 난 다음에 갑이 가서 걷던, 을이 가서 걷던 결국 걷는 거 아니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거는 그냥 테크니컬한 내용에 불과해. 방법에 불과해. 본질이 아니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전의 징수 의무를 징수를 위탁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한 번 또 싸웁니다.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싸웠냐면은 이제 한전을 가지고 싸요. 한전을 여기까지는 이제 KBS를 물어뜯었어요. KBS나 관련 법률을 물어뜯었고 이제 한전한테 시비 걸어요. 야, 니들 전기료랑 KBS 수신료랑 따로 걷어라. 이거 왜 같이 걷어? 니들 이거 꼼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거 나는 너무 A를 갖고 싶어. 근데 A를 사려면 반드시 B도 사야 돼.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이거 니네 할 권한 없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멋있게 말해서 한전의 통합징수라고 그래요. 통합징수. 한전에 이렇게 통합징수할 통합징수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또 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 게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수신료 금액과 납부 의무자는 중요한 사항이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한전의 즉 징수 주체 그리고 징수 주체와 관련해서 얘네가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즉 중요하다와 중요하지 않다가 시험에 나오고요. 요 세 번째 소송과 관련해서 한전을 상대로 한 이 통합징수권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수신료 다툼 부분에 보면은 요 두 가지가 3번 테마로 나와 있고 요 테마가 53번 테마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처분성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몰아드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수신료 싸움은 끝입니다.